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주차 두 번째 강의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복문을 주제로 다 같이 실습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선 간단한 프로그램을 위한 문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hile문을 써달라는 안내 문구가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정수를 입력받고 이제 2개 정수를 입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수 2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두 정수 사이의 5의 배수를 출력하는, 그리고 각 줄에 최대 5개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우리는 정수 2개 입력받는 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요. 자, 정수 2개 입력받기 위한 공간으로 변수 2개 선언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두 정수 사이의 5의 배수를 출력하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수 사이에는 많은 정수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 첫 번째 정수는 5의 배수냐 아니냐, 두 번째 정수는 5의 배수냐 아니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5의 배수냐 아니냐를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출력해야 되는 이 반복해서 할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야겠네요. 어떤 반복문이죠? 지금 while문 쓰자고 했으니까 while문 씁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요구사항이 붙었습니다. 각 줄에는, 즉 출력되는 그 라인에는 최대 5개까지만 5의 배수가 출력되게끔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한 줄에 5개까지만 출력할 거냐? 자, 화면에다 하나 출력했습니다. 2개 출력했습니다. 3개 출력했습니다. 4개 출력했습니다. 5개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주면 될까요? 줄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사용해서 접었듯이 뭐가 필요할까요? 몇 개를 출력하고 있느냐라는 카운터 변수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으로 옮겨봅시다. 자, 여러분들 대부시 개발 환경 실행시켜 봐주시겠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자,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고 두 수 사이의 5의 배수를 출력하시오. 또 다른 조건이 있었죠. 한 줄에는 에는 5개까지만 출력. 자, 이런 요구사항을 가진 프로그램이었네요. 자, 프로그램 시작합시다. 우리 입력받고 출력해야 되니까 이제 거의 버릇처럼 쓸 수 있겠네요. 샵 include stdio.h 표준 입출력 넣어줍시다. 포함시킵시다. 그리고는 void main 함수를 선언하고, 자, 우리 변수 숫자 2개 필요하죠. int n1, n2라고 부를게요. 이제 입력받아서 저장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while문을 제어해 줄 변수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int i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지금 5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출력을 해 나가다가 5개가 딱 출력되면 줄 바꿈 해줘야 되죠. 자, 이 카운트를 해줄 변수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int cnt, 카운트를 줄여서 cnt라 부를게요. 변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우리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제어 변수 i 0으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역시 아무 때나 해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0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자, 입력 받읍시다. 자, printf로
자, 친절하게 안내문을 넣어 줍시다. Enter two numbers 해주고 그리고 스캔 F로 입력 받읍시다. 자, 우리가 받고자 하는 입력 값은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인가요? 정수값이죠. 그러면 당연히 %d 그리고 두 번째도 정수값이니까 %d 형식 지정을 해주고 첫 번째 값이 들어갈 공간의 주소 엔드마크를 붙인 변수명 n1 그리고 두 번째 값이 들어갈 공간 엔드마크 n2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입력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5의 배수를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while 돌립시다. while문은 while이란 키워드 그리고 괄호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괄호는 논리식이 들어갈 자리죠. 자, 우리 이 논리식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5의 배수냐 아니냐를 확인할 제일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될까요? 사용자가 입력한 첫 번째 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5의 배수냐 아니냐가 끝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사용자가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n1이 n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n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참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while문을 i로 제어하기로 했죠. 그러면 i가 n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어떻게 참이다라는 논리식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i를 초기화는 했지만 이 반복문을 위한 i 값을 다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초기화시킬까요? i는 어떻게 시작에 해당되는 우리가 입력한 정수값 n1이 되겠죠. n1을 넣고 초기화를 끝낸 다음에 자, 논리식까지 좋네요. 그런 다음에 while 블럭을 설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while에서 반복적으로 할 일은 뭡니까? 지금 특정 숫자를 5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5의 배수면은 출력하기 아니면은 출력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자, 우리 if문 씁시다. 선택문 씁시다. 선택문에다가 i가 어차피 우리가 n1에 해당되는 값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i부터 시작합시다. i가 5의 배수냐 아니냐를 확인해 볼게요. 자, 5의 배수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5의 배수는 모든 5의 배수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i를 5로 나머지 연산하면은 그 결과가 0이면은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if의 조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 나머지 연산 5의 결과가 0이면은 5의 배수다 라는 논리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참이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출력하기네요. print f. 뭘 출력하면 되나요? 지금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당했던 i죠. 그래서 i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i를 출력해 줍시다. 자, 그런데 우리 5개든 10개든 100개는 출력해 나가는데 첫 번째 값이 출력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출력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그냥 그대로 붙어서 출력이 되겠죠. 자, 아마 보기가 싫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5의 배수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되고 나면은 나는 10만큼 떨어져라 라는 의미로 \t를 입력해 줬습니다. 어디 안에? 쌍따옴표 안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i는 출력될 거고 자, 이제 5의 배수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손가락 하나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 출력됐으니까. 손가락에 해당되는 변수 뭐였죠? 우리는 카운트 쓰자고 하지 않았나요? 자,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우선은 5의 배수냐 아니냐 판단하고 출력하는 일은 지금 이 15번 라인에서 18번 라인까지 있는 녀석들이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죠. 5개가 출력되면 어떻게?
줄바꿈을 해야 된다. if 만약에 카운트가 5면은 이 말은 즉슨 지금까지 5개가 출력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if 카운트가 5면은 우리가 해줄 일이 하나 있을 것 같네요. 뭐죠? 줄바꿈이죠. 우리 줄바꿈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문자 뭐였죠? \n이었죠. 그렇죠? new line입니다. 자, 줄이 바뀔 겁니다. 언제? 카운트가 5가 되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줄이 바뀌면 우리는 또 고려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 2, 3, 4, 5 카운트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뭔가 그 다음 동작을 5였기 때문에 2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다시 손가락 펴줘야겠네? 손가락 다시 펴시다. 다시 편다는 말은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시 카운트를 5가 아닌 5, 6, 7, 8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5까지 갔으면 다시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할 필요가, 초기화가 아니죠. 값을 다시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반복해서 할 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 빠진 건 뭐가 있을까요? i 값이 변하고 있나요? 안 변하나요? 지금 현재 주어진 코드로는 i 값이 안 변하죠. i 값이 안 변하니까 i 값이 실제로 이 while문을 제어하는 제어 변수가 되는데 i 값 변하게 합시다. 어떻게? i 1씩 증가시킵시다.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 값이 변하게끔. 그래서 언젠가는 n2 값과 동일한 값이 되게끔, 언젠가는 n2보다 값이 커지게끔 만들어주자는 거죠. 자, 다 짰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실행하면은 우리 값 2개 입력받고, 그리고 첫 번째 값과 시작 값과 끝 값이라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5의 배수를 찾아 나갈 겁니다. 이 두 값 사이의 모든 정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를 해 나갈 겁니다. 5의 배수냐? 예, 아니요. 5의 배수냐?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잠시 저장 좀 시킬게요. 자, 다행히 오류 메시지는 없었고, 자, 두 개 숫자를 예를 들어서 2와 20이라고 할게요. 자, 2와 20 사이에 5의 배수가 지금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었네요. 자, 줄바꿈 확인 못했네요. 한 번 더 실행합시다. 이번에는 자, 실행해 주세요. 자, 1과 100이라고 할게요. 1과 100 사이의 모든 정수를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5의 배수면 출력합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력했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줄로 가서 새롭게 5의 배수를 출력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어렵나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크게 어려움 없이 해낼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엄연한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포문을 사용합시다. 포문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는 9구단, 9구단 3단을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이 예시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매 한 줄 한 줄마다 어떤 값이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볼게요. 지금 3단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은 3이라고 돼 있죠. 3 곱하기 1은 3. 자, 두 번째 줄은 어때요? 3 곱하기까지는 동일한데 첫 번째 줄은 1인 반면에 두 번째 줄은 2네요. 그리고 뒤에 오는 6은 어차피 3과 2를 곱한 결과값이 6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줄은 어때요? 첫 번째 줄은 1, 두 번째 줄은 2, 세 번째 줄은 3이네요. 반복 한 번 할 때마다 자, 곱하기 연산자의 두 번째 피연산자 값이 1씩 증가된다는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결과값으로는 어차피 앞에 있는 두 연산자의 곱한 연산 결과가 출력되기만 하면 되네요. 자, 이 녀석을 보고 우리는 이제
포문을 사용하고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녀석들을 제어해 나갈지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자, 이런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접하더라도 쉽게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반복문은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변하냐, 반복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변하냐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해결해 봅시다. 9단, 3단 출력하기. 자, 새롭게 한번 창을 띄우고, 자, 이번에는 주석으로 9단, 3단 출력하기를 주석으로 달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F 부분을 쓸 거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인클루드 시켜야 되죠? stdio.h stdio.h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가볼까요? 자, 우리 특별히 입력받을 값이 있나요? 아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입력을 위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맞죠?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거였죠. 자,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포문을 제어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t i라는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그리고 자, 바로 반복문 들어갑시다. 바로 반복문 들어가고, 자, 포문,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포문은 키워드 다음에 오는 괄호 안에 초기식, 논리식, 증감식 이 세 개가 모두 들어간다고 했죠. 자, 우리 초기식 만들어냅시다. 초기식 i는 반복할 때마다 값이 바뀔 녀석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값이 바뀔 녀석이야. 그리고 이 i에 의해서 어느 순간 논리식은 참이 되든 거짓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i는 뭘로 초기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0으로 할까요? 0보다는 우리 지금 9구단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뀌는 값은 결국 두 번째 피연산자 자리였던 두 번째 정수값이었어요. 1, 2, 3, 4, 5, 6, 7, 8, 9. 그렇죠? 자, 이 녀석을 우리가 i 값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매번 반복할 때 그 값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자, 그래서 i는 저는 1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1로 초기화를 시키고 i는 언제까지 값이 바뀌면 될까요? 자, i는 자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9구나에서 일단 1, 2, 3, 4, 5, 6, 7, 8, 9가 사용되니까요. 10은 사용하지 맙시다. 그러면 9가 넘으면 논리식이 거짓이 되게끔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i는 바뀌어야겠죠. i는 1씩 증가시킵시다. 그래서 i++를 증감식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반복해서 할 일입니다. 반복해서 할 일은 자, 결국 출력이네요. 뭘 출력하면 되냐? 자, 보기 좋게 3 곱하기, 여기서 곱하기는 그냥 x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i가 곱해지면 되지 않을까요? 자, %d 이꼴 %d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구단에서 첫 번째 줄이 출력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가야 되니까 \n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하나의 출력 내용이 되고, 자, 첫 번째 %d에 해당되는 정수값은 누가 들고 있나요? i가 들고 있겠네요. 자, 두 번째 %d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 3과 그 i에 해당되는 그 값이 곱해진 결과 아닌가요? 그래서 3 곱하기 i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다 짰어요. 다 짰어요. 결국 우리 지금 슬라이드의 예시를 보시면 9줄이 쭉 나오지만 지금 보시는 이 포문, 지금 포가 8번 라인부터 해서 10번 라인까지 있죠. 이 세 개가, 이 세 줄이 결국은 총 9번을 반복해주는 제어문이 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자, 이 녀석은 저는 임의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C 타입으로 해주고 저장을 시켜서 실행을 하니까 제가 여기 오타를 냈었네요. 자, 지금 오타를 내니까 여기 에러가 떴죠. 자, 샵 include 뒤에 이제 인식할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심볼이 왔다라는 의미로 에러가 발생했고, 방금 제가
콤마를 집어넣었던데 이거를 다시 괄호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출력이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할만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첩 반복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문에서는 반복을 해나가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시작단과 끝단에 해당되는 정수값을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3, 6을 입력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단이 세로로, 4단이 그 옆에 세로로, 5단이 그 옆에 세로로, 6단이 그 옆에 세로로 출력되게끔 저는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자, 우리 개발자니까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해드려야겠네. 개발하려고 보니까 자, 저 녀석은 분명히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로 방향으로 봐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보니까 이게 한 번 반복해서 나와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반복을 통해서는 두 번째 줄이 출력이 될 거고 세 번째 반복을 통해서 세 번째 줄이 출력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복에서 첫 줄이 출력될 때 어떻게 값이 여러 개가 나오네요. 출력될 게 여러 파트네요. 3단 파트, 4단 파트, 5단 파트, 6단 파트가 있죠. 자, 그러면은 3단, 4단, 5단, 6단을 봤을 때 자, 3, 4, 5, 6단 어떻게 이 녀석은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존재하면서 이것들이 돌아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내부에 있는 반복문, 이 반복문은 어떤 값이 바뀌면 될까요? 결국 3단, 4단, 5단, 6단에 이 3, 4, 5, 6에 해당되는 값이 1씩 증가되면서 바뀌면 되겠네요. 그리고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이 출력되고 나면은 이제 한 번에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할 일이 끝난 게 된 거예요. 한 번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바깥에 반복문이 돌아갈 거야.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겠죠. 3 곱하기 2, 4 곱하기 2, 5 곱하기 2, 6 곱하기 2입니다. 3, 4, 5, 6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내부에서 바뀐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과 다른 건 뭐예요? 첫 번째 줄은 3 곱하기 1이었는 반면에 두 번째 줄은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뀐다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바뀌는 거는 두 번째 P 연산자 자리가 I 값이 P 연산자 값이 1씩 증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P 연산자가 1씩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네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에는 구구단 출력하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잠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입력받을 값이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나요? 시작단과 끝단에 해당되는 값이 필요하겠다, 맞죠? 자, 그러면은 입력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작단 X라 하고 끝단 Y라고 할게요. 자, X와 Y의 시작단 값과 끝단 값이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폼은 잠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프린트 F로 해서 자, 엔터 to number. 자, 여기서 두 개의 숫자는 시작단과 끝단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스캔F를 통해서 값을 입력 받읍시다. 첫 번째는 X에, 두 번째는 Y에 저장을 합시다. 시작단과 끝단 값이죠. 자, 이제는 반복문 가봅시다. 자, 포문 쓰겠습니다. 포문에서 자, 지금 제가 중첩 반복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첩 반복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문 안에 포문 또는 반복문 또 다른 while이 있었죠. while 안에 while 안에 포 이런 식으로 반복문 안에 반복문 구문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점점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코드도 복잡해져야겠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저 예시를 보면서
바깥에 있는 포문, 외부에 있는 포문이 할 일이 뭐였습니까? 자, 한 줄씩 출력해 나갑니다. 한 줄씩 출력해 나가고 매 줄이 바뀔 때마다 두 번째 P 연산자 값이 바뀐다 했죠. P 연산자 값, 즉 뭐 곱하기 1, 뭐 곱하기 2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요거를 저는 i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i는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는 9보다 작거나 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참이라는 논리식을 주고 i는 1씩 증가되게끔 제어를 했습니다. 포문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부에 있는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변수로 J를 하나 더 선언할게요. 자, 이 녀석은 J는 실제로 가로로 출력될 내용입니다. 가로로 출력되는 것을 제어할 녀석이에요. 자, 내부에 있는 포문은 3 곱하기 1은 뭐, 4 곱하기 1은 뭐, 5 곱하기 1은 뭐, 6 곱하기 1은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J의 초기값은 뭘로 잡으면 될까요? 저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작단 값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J는 일씩 증가될 겁니다. 일씩 이건 증감식이고 언제까지 J가 증가되게끔 할 거냐면 J가 사용자가 입력한 끝단 정보값인 Y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이라는 논리식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는 일씩 증가될게요. 자, 요 녀석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로로 출력하는 겁니다. 가로로. 자, 가로로 출력하는 건 뭐였죠? 자, printf. 자, 지금 우리 형태가 뭐 곱하기 뭐는 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P 연산자에 해당되는 값은 뭔가요? 지금 J가 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J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출력될 자리로 %D를 형식 지정자를 지정해줬고, 자, 곱하기는 이렇게 X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P 연산자 자리에 해당되는 값은 누가 들고 있나요? I가 들고 있을 것 같다. 맞죠? 그래서 이 녀석도 나중에 우리는 정수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D를 형식 지정자로 주고는, 그리고는 이꼴 표시를 해주고 출력하게끔 하고, 그리고 두 개의 값이 곱해진 결과값이 출력되게끔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t를 붙여서 내부 반복이 다시 반복을 할 때 공간을 띄워서 출력이 되게끔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거로 마무리시키면 첫 번째 D에 해당되는 값은 누가 들고 있나요? J가 들고 있겠네요. 자, 두 번째 %D에 해당되는 값은 어차피 첫 번째 줄은 다 곱하기 1식이죠.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지. 그러면은 지금 1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I가 들고 있네요. I가 출력되면 되겠네. 그리고 두 개 곱해진 결과는 J 곱하기 I가 출력되어서 세 번째 %D 자리에 출력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내부에 있는 포문은 예를 들어서 제가 X에 3, Y에 6을 넣었다면은 J는 3으로 초기화되고 3, 4, 5, 6에 해당되는 반복을 해 나갈 겁니다.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이 출력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내부에 있는 반복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 반복이 외부 반복에서의 한 번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야 할 일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줄에 새롭게 이제 뭐 곱하기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줄 바꿈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printf 해서 줄 바꿔줍시다. \n. 자, 다 짰습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을 빼뜨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expected 세미콜론 before 중괄호 닫히는 거라고 지금 표현되는 거 에러 메시지 볼 수 있나요? 지금 컴파일 하다가 이렇게 코드의 컴파일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코드가 존재하면은 컴파일러는 그 컴파일 과정을 멈춥니다. 그 컴파일 과정을 멈추고 이런 오류가 발생했어라고 이 하단에 보면 컴파일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에러라는 태그가 보이시죠?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컴파일을 할 수 없어. 컴파일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뭘 수정해야 됐죠? 이 중괄호 닫히는 부분 앞부분에 세미콜론이 없어요 라고 했죠. 세미콜론을 기대했는데 세미콜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세미콜론을 붙여서 다시 올바른 코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3단부터 6단까지라 넣어 볼게요. 어떻게?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됐나요?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부 반복문, 외부 반복문 이 녀석을 합쳐서 우리는 중첩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중첩 반복문 우리 생각보다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중첩 반복문을 이용한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글링하면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여러분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실습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